본격적인 토크, 네. 시장 토크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동국 부장님께서 항상 군열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V자 반등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사측 계속 V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CPI도 컨센 하이를 생각보다 크게 했고 물론 어제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IB 업체도 이제 아니다. 아직은 조금 단기 반등이니까 그렇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팀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V자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V자 반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어제 한 40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어제 그저께 장이 조정을 받았죠. 네. 그것에 대한 어제는 반작용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견조하게 하루에 뭐 10포인트, 뭐 15포인트 이런 식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밟아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차례 그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그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V자 반등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V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뭐 한 어제 같은 장이 한 3, 4일 계속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V자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 저는 그런 장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사실은. 어제 반등이 진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저께 장에 대한 좀 반사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저는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네. 어제 PPI마저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네. 어제 PPI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구나. 앞에서 이화지영 과장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년 이상 만에 마이너스가 난 건데 네. 그만큼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는 뭐 시장에서 공공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굉장한 호재. 그리고 미국 시장 시작할 때 플러스로 출발했고 네. 상승폭 늘려갔어요.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게 결국은 좀 매물도 나오고 결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발언의 요지를 그러니까 뭐 메리 데일리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그 미네폴리스 닐 카시가리 총재라든가 또 찰스 에반스 시카고는 총재라든가 다 공통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시장 갖다 누르려고 발언한다기보다도 시장에 지나친 흥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8.5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자, 8.5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워낙 높은 수치를 봐서 이제 조금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8.5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네. 수치예요. 팔 자체가 높은 그렇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6%, 5%도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화정 과장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이전에 그 물가 수치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물가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치였어요?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3% 밑에. 그래요? 네, 2% 밑에. 네.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8?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뚜까 맞았다. 네, 지금 연은 총재들의 발언은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메리델리 총재도 사실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매파적인 내용은 아닌 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엔 아직 이르고 네. 9월에 0.5% 금리 인상은 기준선이다. 자, 기준선이라는 얘기는 자, 0.5% 정도 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0.75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네, 있겠지만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뭐 이제 많은 연은 총재들이 지금 0.75%는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CPI 나왔을 때 막 환호를 하다가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직 물가 수준이 너무 높다.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물가 수준이 높아요, 지금. 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생각하는 그 적정 물가 수준까지 내리기에는 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한 1년 반,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3% 수준까지 내리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부터는 뭐의 결정이냐 하면은
두 가지 중에 결정이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조금 그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좀 이제 그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쪽의 방향성. 하나는 그래도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 어. 둘 중에 이제 연준이 뭘 선택하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의 우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뭐 그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막상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시장이 그래요. 네, 현실로 돌아온 예,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마음이 항상 바뀌어요. 네. 이게 제가 뭐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이완영 과장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은 정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네. 대응도 달라지고 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 PPI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마 그 많은 투자자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CPI도 저렇게 밀리고 PPI는 저렇게 밀렸는데 왜 도대체 미국 장은 빠졌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또 새로운 또 걱정들,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물가가 높은 건 사실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CPI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CPI 그 헤드라인 CPI 자체보다도 근원 CPI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식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뺀 게 이제 근원 CPI인데 근원 CPI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죠. 네. 왜냐하면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서비스 가격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유튜브 그런 건 요새 그런 그 컨텐츠들이 많던데 뭐 이제 미국에서 하루에 세 끼를 갖다가 그 외식을 했을 때 네.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그 뭐 그런 거 유튜브들 제가 네네. 많이 저도 봤잖아요. 봤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 물가가 정말 비싸구나라는 걸 느끼죠. 엄청 예, 비싸요. 엄청 비싸죠. 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원 CPI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서비스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 CPI에 대해서 이번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건데 네. 근데 근원 CPI도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명한 거는 이제 큰 줄기는 잡히는 건 맞는데 근데 다만 이게 뭐 8.5 정도에서의 물가가 서서히 떨어지겠지만은 이게 뭐 2%나 3%까지 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연준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고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어제 같은 좀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당장 움직였던 부분들 특히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75bp에 대한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는데 이게 확 떨어졌죠. 네네. 50bp 가능성이 확 높아졌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뭐 지금 연은 총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부터의 고용 데이터 뭐 또 이제 그 향후에 뭐 8월 인플레이션 지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시간이 9월 FOMC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연준이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죠. 이전에는 뭐 이제 한 달 간격으로 FOMC가 열렸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반영이 됐다면 이번엔 시간을 좀 두고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결정할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9월 FOMC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겁니다. 연은 총재들도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발언들을 할 거예요. 매파는 매파대로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대로 엄청난 발언들을 할 건데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약간 영향을 받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시장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연설이 쏟아질 거니까. 하도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어떤 그런 발언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용이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맞아요. 신규 시험 시청 건수가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한 4월, 5월부터 쭉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쭉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고용이 아직까지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쌓인다면은 이것은 또 연준의 어떤 결정에는 굉장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지표들이 향후 한 두 달 동안 한 달이죠. 한 달 네, 이제 동안은 한 달 남았죠. 예, 굉장히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무슨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음. 봐라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그거는 물가도 뭐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어. 네, 지금 뭐 나쁜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과연 그렇다면은
그 선거가 근데 모르겠어요. 미 연준은 사실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 네,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그 지금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뭘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큰 앞에서 말씀드린 큰 줄기는 좀 잡혔는데 네. 이제는 그 미세한 좀 세밀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좀 지역 좀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자꾸 미중 관계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테슬라에 중국산 관련해서 또 배터리 쓴다고 얘기 나왔고 네네. 애플도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물량을 더 늘린다 얘기 나오니까 뭐지 미중 관계가 끝났나? 그러니까요. 또. 약간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너무 과하게 오버했나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전 시간에도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제 이거 그 겉으로는 되게 그 대립을 엄청난 그 강한 대립의 구도지만은 네. 뒤에서 할 건 다 해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 완전히 뭐 예를 들면은 한쪽을 버린다. 뭐 얘네랑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나 결국은 지금은 대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재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의 상황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때로는 톤이 조절이 될 거고 네. 때로는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서 뒤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산업적인 배후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장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네.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항상 시장은 그런 그 비하인드보다는 항상 그 헤드라인에 더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약간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막상 이게 좀 끄집어 보면 그렇지 않은데 네. 항상 시장은 이제 이 보이는 것만 반응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뭐 이런 미중 문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갈등 구도로 가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 해야 되고 네. 중국은 시진핑의 이제 장기 집권에 가야 돼요. 네, 굳혀야 예, 되고. 아주 명확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기반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갈등 관계가 뭐 해소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그것이 그것도 이제 그런 지난번에 우리 낸시 펠로시 이슈도 결국은 굉장히 시장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악재 요인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막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굉장히 반응이 셌단 말이에요. 그것에 네. 대해서 막 시장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적으로 할 건 다 한다. 뒤에서 할 거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반도체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반도체. 그건 또 말이 다를까요? 너무 큰 문제인가? 참 반도체 그렇죠. 사실 애매하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게 4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중국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우리한테도 보복을 할 수 없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하면 네. 이번 주에 그거 미국 그거 이제 신재생 법안법 이제 그 통과했잖아요. 통과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반도체가 2차 전지 관련 얘기 나오면서 제가 2차 전지 아까부터 계속 묻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내년부터 이게 네. 그 원소재 관련 네. 50% 이상 50%까지는 맞아요. 쓰지 말라고 네. 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미국 걸 써라. 네. 왜냐하면 중국 쪽에 거의 90% 이상을 지금 수입을 해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우리가 이제 그 IR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근데 여정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그 규모가 한 7,3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 2009년도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린 뉴딜이라는 걸 시행을 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 육성 정책이 처음 나온 겁니다. 예. 그 이후 이게 한 900억 달러 규모 정도 됐었는데 네. 요번 규모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네. 이게 또 이제 10년 동안 한 거기가 이게 어떤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효력이 있어요. 이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보다도 향후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여전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법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이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밸류체인을 다시 형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서 트럼프 시대 때의 미중 갈등이 아시겠지만 관세 인상이에요. 그때는 그냥 관세 때리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더 세련됐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첨단 기술 분야. 이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친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죠. 자기 나라 위주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이 손 뻗치고 있는 건 아프리카. 뭐 동남아 네. 이런 쪽으로 손 뻗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일본, 우리나라, 뭐 대만 여기 이제 이런 쪽 유럽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마치 그 미소가 이제 대립 구도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어떤 군사적인 대립이었다면은 지금은 경제적인 블록에 대한 이런 대립이거든요. 이런 것들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고 결국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내의 생산 기업에 한해서 네.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세금 감면해 주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숙제가 돼요.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라든가 이런 데 미국하고도 합작을 해서 미국 현지에도 공장 막 세우고 있고 네네. 투자 계획 세우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들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그래서 나타났던 흐름 중에 하나가 2천지 관련주도 오르고 자동차는 빠졌단 말이죠. 네네. 자동차는 주요 그 친환경 차들이 우리나라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운명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그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항상 이렇게 딱 일단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는 약간 그 뒤에서 이제 혜택을 좀 이제 그 단소 조항을 단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에 보면은.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뭐 일정 부분 이상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원한대로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퇴로를 좀 열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미국도. 일단 하지만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고 뭔가 단소 조항들, 예외 조항들을 갖다가 달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도 그렇지만은 결국 지금 친환경, 우리나라 이제 관련 그런 산업들이 미국 어떤 그런 그 지금 비중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다가 뭔가 이제 그 생산 기지라든가 공장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넓게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그 산업에는 상당히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은 다 올랐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네.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생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차전지가 좀 먼저 올랐고 네. 어제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에 이어가지고 이제 수소까지 다 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뭐 다 너무 물론 지금 당장 주가 오르는 건 좋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과실 차원이 아니고 전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태양광, 뭐 풍력, 수소 다 올라갔는데 네. 그 중에서도 풍력이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그 이번 이유가 주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광은 먼저 올랐어요. OCI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주가들이 먼저 올랐죠. 네, 이제 네. 폴리시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하나 그때 이제 OCI 오르면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같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상승을 좀 보였고 네. 풍력이 이제 그 바텀을 이어받은 거죠.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네 올랐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오르는. 어제는 그리고 이제 수소가 오른 거죠. 수소가 제일 못 가고 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수소 산업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제일 커요. 예,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그 어떤 그 배터리도 그렇고 아직 완성 차들까지도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설계가 돼 있거든요. 법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수소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의 한 차례 지금 다 이제 시세 어떤 그 반영 네. 이런 것들이 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굳이 그 안에서 했고 저도 어제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 뭐가 제일 좋냐? 예, 그 뭐 태양광 친환경 섹터 안에서 뭐가 제일 좋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크게 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수소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풍력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그 미국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해상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산업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저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수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굳이 이제 뭐 경중을 따지자면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네. 수소 관련 나오기 전에 먼저 현대차가 먼저 기사가 나왔잖아요. 저는 네. 수소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기차 비중을 늘리되 수소차에 힘을 빼라. 하길래 물론 기사를 읽어보면 수소차 비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기차를 좀 더 하라는 의미였는데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수소차를 제가 알기로 정몽구 회장님이 90년대 때부터 제가 수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현대차가 지금 내가 알기로 2030년도에 수소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힘을 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수소가 날아가길래 조금 의아해하기는 했었어요. 사실 그걸 파고 보면 수소에 힘을 빼겠다가 아니라 수소보다는 일단은 전기차에 전기차가. 힘을 주겠다라는 이렇게 기사였던 하고 거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같이 이제 평등하게 가겠죠. 왜냐하면 수소차가 비싸요. 아 그래요? 일단 비싸요. 일단 그럼 비싼 거 더 연비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비싸요. 그거 그러면 전기차 10대랑 수소차 5대 예.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글쎄요. 근데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트럭, 그쵸. 버스 위주로 있어가지고 작은 차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수소차로 이렇게 현대차는 이렇게 향후 뭐 로드맵을 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여중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수소차가 아직까지 승용차를 수소차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탱크의 무게입니다. 수소차를 만들려면 탱크의 무게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이제 결국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트렁크에 전부 다 이제 탱크로 채워야 된다. 수소 탱크로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경량화 시켜야 돼요. 지금 일단 이 첫 번째 과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상용차, 우리가 트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트럭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피가 큰 네. 무게가 덩치가 있는 네. 이런 쪽에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상용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이게 승용차로 이제 좀 뭔가 그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이 탱크의 무게를 경량화 줄여야 돼요. 이제 그게 일단 1차적인 과제고 전기차가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지금 당장 뭔가 전기차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 네.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네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네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이 네. 수소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승용차 시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현대차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뭐 수소차 기술로 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 기술이 거의 뭐 베스트거든요. 그렇다면은 얘네 그 현대차 입장에서 그걸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이거 따면 줄일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기사를 좀 잘못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보니까. 저도 아마 헤드라인만 봤으면 수소는 수소차가 안 왜 올라 뭐 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식의 반응들이 보이시는데 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어떤 허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그래서 좀 이제 텀을 길게 잡은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도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네. 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경량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다시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는 수소차가 나온다. 수소차는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 충전도 굉장히 빨라요. 전기차보다. 네. 그래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전기차는 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소는
단 몇 분만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옛날 잠깐 분석했을 때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술력이나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탱크가 너무 크다. 땡. 탱크가 크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는 항상 이제 또 팀장님과 얘기했을 때 네. 게임주를 좀 계속 안 좋게 아, 얘기했거든요. 게임. 이번 주 게임주. 왜? 근데 뭐 컴투스 빼고는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현 과장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에 오른 이유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금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어제 LG전자의 상승하고도 저는 뭐 경우는 다르지만 맥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LG전자 어제 왜 올랐어라고 물어보시면은 답 못해요. 싸서. 네, 많이 빠져서. 그게 제일 크거든. 사실 제일 크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3분의 1토막씩 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고 많은 업종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품들이 좀 빠졌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부담이 상당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사봐도 되지 않겠어? 이런 네네. 그 심리들이 심리. 먼저 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게임즈도 오른 이유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뭐 이제 우마무스메 비롯해가지고 오딘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컴투스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또 새로운 뭐 이제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로운 또 플랫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 모르는 얘기냐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다 네.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이에요. 네. 새로운 재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왜 오르냐고 물어봤을 때 마땅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다 소환이 되는 거죠. 네.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항상 오르거나 빠지거나 우리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은 결국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찾는 거죠. 일단 이게, 결과부터 나오고. 결과부터 나오면 결과 일단 뭐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갖다 맞춘다고 저는 네, 네. 표현을 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게 잘 맞을 때도 있고 네. 정말 터무니없을 때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결과가 먼저예요, 항상. 빠지거나 오르거나 결과가 먼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이제 그 잘 논리적이고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정말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사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네, 네.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뭐 2,300도 깨졌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2,260에서 한 2,500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수만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종목들도 그 정도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2,500 레벨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네네.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키 맞추기죠. 일종의. 네. 지금 못 오른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기에 키 맞추는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다만 조금 이번 주 뭐 시장 흐름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도 실적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은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의 상승이 다른 분기보다 이번 2분기가 상당히 좀 이제 그 시장의 반영이 강해요. 그만큼 지금 그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좀 목말라 있어요. 믿을 건 실적뿐이다. 믿을 건 실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적이 둔화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적이 이제 2분기도 그렇지만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걱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근본은 실적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건 엔비디아라든가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대놓고서 둔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더 커졌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의 입장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시장의 입장은 그런 거죠. 항상 주가의 바닥은 실적의 바닥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뭐 바닥에서 어제 같은 경우 효성그룹주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적이 지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실적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인식들. 그러니까 바닥보다 주가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요. 왜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왜 반등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실적의 바닥보다 주가 바닥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반영들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보면 몇몇 종목들은 정말
뭐 제가 제일 놀란 게 이제 그저께였나요? CJ 제일제당 같은 게 하루에 8% 오르는 거 보고 그 무거운 주식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시장이 실적이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느꼈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네. 어제도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고 그렇죠. 뭐 이제 실적 발표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역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잘 느끼시겠지만은 8월 들어서 외국인이 판 날은 그저께 하루예요. 8월 들어서 그리고 모든 날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네, 순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결국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뭐 IT 일부 이쪽으로만 들어왔는데 2차전지를 좀 많이 샀죠. 사실 8월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 SDI고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전지의 최근 상승은 사실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끌어당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편입이라든가 이런 그 이슈들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지금 반도체가 조금 이제 기울면서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진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시장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잘 버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2차전지 같은 걸 사서 그래요. 이게 이쪽으로 이제 약간 그 이전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이제 보면은 단순히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고 뭐 조선이라든가 네. 이 얘기 있었잖아요. 태조 이방원. 뭐 그런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태조 이방원 물론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약간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예. 기사까지 또. 예, 정말 그거는 기사의 어떤 기사 차원에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태조 이방원은 아니고 2차 전지. 마이차지도 그렇고 예, 근데 물론 그들이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없다는 표현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아마 이화정 과장은 잘 아실 텐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물론 지금 방산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산이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선도 생각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선은 아직은 아직 안 좀 나왔나? 멀었고. 아직은 좀 어. 멀었어요. 방산 같은 경우가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의 네, 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주가 다 신고가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산이 신고가 이게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은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너무 섹터가 작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업종은 굉장히 성장성이라든가 측면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도주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이거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단순히 몇몇 종목만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키 맞추기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나쁜 뜻이 아니고 좀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키 맞추기가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별 장세. 네. 이게 이제 좀 본격화되는 건데 상당히 전 이런 개별 장세가 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타나는 장세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따라다니기 힘들다는 말씀하시는데 네. 따라가면 개별 장세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약간 먼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좀 약간 지키고 있어야지 결국은 키마트기 장세에서 한 번씩은 다 시세가 나와요. 네. 뭐 그게 이제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개별 장세의 흐름이 이미 진행이 시작이 됐고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9월 FOMC 이전까지는 시장에 별다른 게 없어요. 무슨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지수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뭐 이게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이제 2,500선 위에서 그러니까 한 2,500에서 한 2,600 사이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면은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종목들이 놀기 좋은 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시세 갔다가 좀 그 안에서 이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네,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런 장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특히 오래되신 분들, 오래되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올드 패션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약간 새로 이제 영입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요. 많으시고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전자는 개인의 종목이 아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가 개인의 종목이 돼버린 거죠. 동학개미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투자자들의 그 성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개별 장세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수익을 좀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뱉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손실을 나셨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의외로 개별 장세에서는 이거를 정말 잘만 흐름을 타면은 의외로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장은 별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장이 막 좋은 장은 아닌데 강세장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베어마켓 랠리는 저는 개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의 성격이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빅 이벤트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증시 오는 그게 빅 이벤트 아닙니까?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만난다 이런 기사가 또 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밀게 그 어떤 빅이벤트가 될 거고. 그럼 바이오 섹터는 빅 이벤트 아닙니까? 근데 사실 동시효과에서. 그거보다는 사실 빗살만 왕세자 온다는 게 훨씬 더 전 그쵸. 시장 입장에서 훨씬 더 그게 빅이벤트. 네옴시티. 시간 남았지만은 네. 그게 훨씬 더 빅이벤트로 생각을 해요. 오.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일단 빌 게이츠가 오는 거는 뭐 무슨 뭐 투자 받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빈사람은 달라요. 이게 오는 이유가 그쵸. 명확하잖아요. 네, 명확하잖아요. 건설주들 네. 하고 원자력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네. 프로젝트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시장 입장에서는 빅이벤트죠. 훨씬 더. 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시장이 뭘 바뀌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괜히 개인 투자자로서 와 여기 조금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를 스크만 좋을 것 해봤는데. 같아요. 스크만. 아 그래요?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5%네. 지금요? 예.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기사 뜨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별. 국한된 그런 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벤트보다는. 그러면 이제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이 정도? 확실히 개별 장사인 게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실제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 빡 올라갔어. 네. 보니까 엔터주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흐름 따라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 네. YG도 어제 실적이 못 맞아요. 나왔는데도 나 몰라. 난 그냥 갈 거야. 네.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중요하지만은 자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뭐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네. 예, 바닥 찍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더 먹혀요. 여기 네. 더 떨어질 건 없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주가는 실적보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주가의 바닥이 실적 바닥보다 먼저 나오거든요, 항상. 네.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저는 삼성전자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주가의 바닥, 종목에 대한 주가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런 쪽에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게임주도 더 이상 더 떨어질 데가 없어서 지금 그래서 오르고 이제 있는 일단 거예요? 이제 또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이다. 네.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실적이라든가 신작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요즘에 엔더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화장품 네. 섹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 바닥은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사실 코로나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우리나라 좀 확산이 되기도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화장품 업체들도 어느 정도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뭐가 좀 그러냐면은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옥수가리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업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동안 사실 화장품 업체는 중국까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몇 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보다도 얼마나 이제 그런 영역 다각화, 뭐 미국이나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네. 이런 쪽으로의 진출이 지금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중국보다는? 시장을 마켓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K컬처, K팝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화장품 잘 만든다더라.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봐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런 시장으로 자꾸 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실적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그런 걸 못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차별화. 그 전에 중국 시장만 고집하던 업체들은 조금 이제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시장 다각화에 성공하는 업체들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나은 이런 이런 빨리 좀 네.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마 논리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글로벌한 좀 BTS가 화장품 만든다, 하이브가 화장품 만든다 하면 하이브 주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아니에요. 해봤습니다. 아, 뭐 오늘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몇 시예요? 54분 53분이네. 와. 항상 이렇게 너무 얘기하다 빨리 보면 쑥 지나가요. 한 네. 유동 부장님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시계 봤을 때 23분이었던 것 같은데 확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아, 이게 뭐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내면은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뭐 앞서도 말씀드린 개별 장세가 저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너무 지수에 여러분들이 뭐 지수는 저는 안정이 됐다고 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지수가 그래서 막 급락을 하고 이런 장은 안 나올 것 같고 네. 일단 뭐 너무 제가 너무 낙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낙관 막 펼쳐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투자자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종목 잘 고르는 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추격 매수해가지고 잘 수익 나는 장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네. 근데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주도주가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그때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한번 주도주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가 저는 당분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 중에서 실적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주도 섹터 한 네. 2주간 지켜보시겠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나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매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시고 다음 예. 주에 와 이거 조금 네. 주도 섹터 될 것 그래야 같다 될것 하면 같아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동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